안녕하세요. 채권 출신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라는 강력한 카드를 활용해서 더 이상은 안 기다려 채권 추심 들어간다. 채권 회수에 일부 성공한 그런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당시 실제로 경찰에 제출했던 고소장 양식도 더보기란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채권자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각자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는 채권자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고 잠수를 탔거나, 아니면 난 갚을 돈 없으니까 배째, 이런 식으로 나오는 채무자, 아니면 본인 명의 재산을, 자기가 재산이 있는데도 타인 명의로 모두 빼돌린 그런 채무자의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추심 방법이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채무자들한테 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채권자를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편취하고 갚지 않은 사기꾼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렇게 사기꾼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은 채권자가 돈을 편취당한 경우에 형사고소 진행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약속을 자주 어기고 이런저런 핑계가 많은 질이 안 좋은 그런 사기꾼 같은 채무자에 덜 속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면, 사기꾼 채무자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채무자의 말을 걸러 들으시면 거짓말에 덜 속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일반적으로 개인 간 돈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용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용 용도를 속이는 가장 간단한 사례가, 예를 들면 A라는 사기꾼이 B라는 친구한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원금도 보장해주고 큰 수익금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기꾼 A가 돈을 사업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도박을 하는 데 사용을 했다. 그럼 이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죠. 오늘 소개하는 사례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채권 추심 사건 중에 이런 사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례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변제할 능력도 되지도 않으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에 대한 입증은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사기죄 성립 요건들을 검토하신 다음에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형사고소 사건은 사기꾼 채무자가 내가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한두 달 안에 바로 갚아주고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 라고 속여서 8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었는데요. 그 약속 또 잊었니? 도대체 넌 양심을 잊기나 한 거니? 사기꾼 채무자는 이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 일단 채권자는 망설일 필요도 없이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실형 선고받았는데요.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사기꾼이 채무자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채무자는
엄청난 그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잘못하다가는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압박감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채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이나 친인척들한테 별의별 구실을 다 대면서 엄청나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2심 판결 선고가 임박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결국 채무자는 마지막 재판하는 날 법정에서 거의 울면서 판사님한테 채권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는 중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런 식으로 거의 애원하듯이 판사님한테 선고 기일을 한 달만 늦춰주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겠다. 피해 회복을 하겠다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판사님이 결국 선고 기일을 한 달을 연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채무자는 2심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 금액 8천만 원 중에서 다 구하지는 못했고 6천만 원을 마련해서 변제를 했습니다. 깜빵에 안 가려고 정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고 그래서 6천만 원을 만들어서 변제했던 겁니다. 이 경우에 만일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판결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채무자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돈 갚기 위해서 돈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거는 당연하겠죠. 당장 교도소에 가게 되니까 부랴부랴 주변 지인들, 친인척들한테까지 부탁을 해서 일부라도 변제할 돈을 마련했던 겁니다. 채무자가 편취한 8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이라도 갚았기망정이지 그 돈마저 안 갚았으면 꼼짝없이 징역 1년을 빵에서 보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형사고소는 저 밑에 후순위에 있던 내 채권을, 그런 내 채권의 변제 순위를 최선순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분들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무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사기관과 형사재판 절차를 압박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 더 늦기 전에 채권 주심 시작할 거야 내 돈 꼭 찾아올 거야 다시 웃게 될 거야 채권 주심 부탁해요 내 돈 좀 찾아줘요 내 돈 꼭 받아줘요 사기꾼 잡아줘요 난 너무 힘들어 내 돈 찾는 그날까지